안녕하세요. 에랑타로의 에랑이입니다. 오늘은 재회운에 관한 제너럴 리딩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가을이 오면 이제 좀 재회를 바라지 않는 분들도 과거의 인연이 생각날 수 있고 좀 외로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연애운 상담이 부쩍 많이 늘었는데 혹시 이제 좀 전에 인연이 아직 남아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재회원 리딩 준비해 왔어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연애를 원하시는 분들도 연애운이 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연애운이 들어와 있는데 연애가 잘 안 된다, 만나지는 사람이 없다, 인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과거의 연인, 인연 혹은 어떤 경험으로부터의 상처 때문에 현재 인연의 운이 막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재회운의 리딩을 준비해봤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지만, 난 재회 말고 뉴페를 원한다, 이런 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는 좀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데, 재회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보셔도 재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카드는 가을과 좀 어울리는 그런 카드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전체적인 톤이 어떤 석양 같기도 하고 이제 떠오르는 태양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붉고 가을가을한 이 단풍의 느낌이 나는 카드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카드 이제 찬찬히 보시면서 이 카드가 가장 눈에 들어온다 혹은 이 카드가 내 카드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카드 파일 정하셔서 타임 스탬프 가시면 이제 해당하시는 번호 리딩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리딩 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두 개의 카드가 동시에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개를 모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에너지 흐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에너지의 흐름. 음, 두 사람은 재회를 이미 하셨거나 혹은 재회를 바라고 있던가 아니면 나 재회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랑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이 리딩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첫 번째로 들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 이상 재회를 했던 커플이에요. 이번이 첫 재회가 아닙니다. 한 번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다시 헤어졌는데 이번엔 진짜 끝일까요? 정말 우리가 끝난 게 맞을까요? 이런 좀 에너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과 완전히 끝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혹은 다른 사람과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 이게 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끝난 게 맞는지에 대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이 리딩을 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상하게 막연하게 제어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나 직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확실한 건 두 분 모두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명만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나올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이분과 제일 할 것 같다는 그런 우리의 인연이 끝난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막연한 직감이 든다는 거는 실제로 좀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끝난 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혹은 끝이 안 난 것 같다. 이상하게 끝이 안 난 것 같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보다는 끝이 안 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정말 끝이야. 뭐 이거 주변에서 야 니네 끝난 거 맞아? 안 끝난 거야? 이번엔 진짜 끝났어? 하면 야 진짜 끝이야. 이번엔 다시 재회할 일 없어. 라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에이 니네가 어떻게 헤어져? 뭐 에이 또 다시 만나겠지. 라고 안 믿는다던가, 나도 속으로 한켠에서는 그래 우리가 끝난 것 같지가 않은데 뭔가 좀 정말 끝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밤만 되면은 이분의 생각이 더 많이 난다던가, 아니면 이제 밤에 연락이 온다던가, 밤에 더 이제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 헤어진다고 다 감정이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뭐 집에 가자마자 골아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밤에 돼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요. 뭐 제 일 하느라 바쁜데요. 바로 자느라 바쁜데요. 이런 분도 있을 텐데,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의 파일은 아닙니다. 서로를 좀 그리워하고 못 잊고 있고, 감정이 아직 남아 있고, 밤이 되면 더 자니 연락을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한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이분의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실까? 이분의 속마음이 진짜 궁금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의 현재 마음이 어떤지, 감정을 좀 정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 관계성을 가지신 분과의 오늘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속마음 먼저 볼게요.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과 속마음. 일단은 지금 일시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라던가, 답장이 좀 원활하게 오지 않는다. 그전과랑 좀 다른 그런 관계성이 좀 보여지기도 하고, 거리감이 일단 보여요. 이게 상황적으로 두 분이 좀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좀 거리감이 보이고, 그렇지만 이게 소식을 들으려면 들을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황이고, 이 사람이 딱 확실하게 끝을 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 좀 생각도 들고, 근데 이분이 어떤 쪽으로 좀 고집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확신이 좀 강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럴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우리가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그럴 만했고, 이분이 조금 선생님을 설득하거나 자기 주장을 좀 완고하게 밀어붙였을 그런 상황이 좀 있어 보여요.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조용히 이별을 했다고 하더라도 할말한 이런 상태로 내가 맞아, 내가 옳아, 근데 할 말은 맞지만 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도 카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어쨌거나 이 사람은 선생님과 자기가 잘 맞았고 좋은 한 쌍이었고, 우리가 좀 헤어지기는 아쉽다. 그때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1번이가 정말 좀 내 스타일이긴 했는데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좀 마음도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뭔가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생님한테 집착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생각이나, 아까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못 놓고 있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좀 보여지고, 그분이 선생님한테 뭔가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나 어떤 잘못을 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이나 후회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미안해, 뭐 그건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럴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미안한 마음과 우리가 잘 맞았던 마음, 그리운 마음과, 근데 좀 이제는 좀 멀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자기가 지금은 좀 일시중지인 상태, 뭔가 행동을 하지 않거나 연락을 하지 않거나 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떠올릴 때, 그러니까 선생님을 떠올릴 때 드는 감정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이 선생님을 떠올릴 때 드는 감정, 더 깊은 속마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선생님을 떠올릴 때 드는 감정. 잠시만요. 지금은 이 사람이 확실히 자기만의 선이 좀 확실하게 있고, 선생님과의 관계를 함에 있어서 이제 좀 어떤 내 연애나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네가 이거를 좀 나한테 맞춰야 돼 라고 고집을 부렸던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뭐랄까, 이 사람은 좀 엄청나게 좀 많이 챙겨주거나 연애에 집중을 하기보다 자기의 일이나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어떤 공부, 일, 직업, 뭐 성공에 관련돼서 재테크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치중을 하는 면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만난 지 오래됐건 되지 않았
건 초반이랑 되게 다른 모습을 이분이 최근에 좀 보였을 확률이 있어요. 그냥 선생님을 좀 더 챙겨주고 따뜻하게 예전에는 뭐 말도 많이 해주고 연락도 자주 하고 다정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좀 그냥 좀 있는 둥 마는 둥 한다던가 이게 선생님이 아 뭐 우리 이제 뭐 거의 가족 같은 사이지 뭐 이렇게 한다던가 실제로 가족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로서 이제 해야 할 당연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할 때 당연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출근 연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 전에 통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난다던가 뭐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긴다던가 이렇게 좀 꽁냥꽁냥한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던가 그냥 존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 이거에 좀 만족하고 나중에 하지만 우리 좀 한가해지면 하자 나 지금은 내 거에 더 바빠 이런 좀 자기 거에 더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두 분이 다툼이 좀 있지 않았을까 과거랑 지금이랑 왜 달라졌어?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렇잖아. 요즘엔 날 이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면이 선생님이 있어서 두 분 사이에 그게 좀 갈등이었을 것 같아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지금 너무 자기가 몰두하고 있는 일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생각이 좀 그거에 좀 꽂혀 있고 그걸로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엔 뭐 이렇게 서운한 걸 드러냈던가 싸울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알았어 뭐 미안해라든지 이제 대화를 좀 해서 풀어갈 수가 있는 일을 지금은 좀 그런 거를 이분이 헤어지기 전에는 좀 그런 모습을 안 보였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고 만난 지도 오래됐고 근데 아직도 날 몰라? 이런 거는 내가 싫어하잖아. 이런 건 좀 네가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왜 이렇게 애같이 굴어? 라고 한다던가 그렇게 좀 이해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이제 좀 헤어지고 나니까 선생님이 되게 정말 자기를 많이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랬구나라고 그거를 이제서야 좀 깨닫는 느낌? 그것 때문에 약간의 지금 좀 우울하고 생각이 좀 많아지고 선생님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많고 근데 상황적으로 이분이 어떤 좀 뭐랄까 연애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잘 되자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이거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너도 네 일 하면 되잖아. 왜 이걸 못 해줘? 약간 이런 걸로 많이 싸웠을 것 같다. 네, 그런 상황인데 현실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생각 과거에 좋았던 추억들 우리가 함께 했을 때에 이 사람의 존재가 나한테 얼마나 컸는지를 그 빈자리를 좀 요즘에 깨닫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에 대한 아쉬움과 어떤 그 생각을 떠올릴 때면 좀 내가 잠을 자기가 어렵다든지 좀 갑자기 우울해진다던가 뭐 생각이 많아지고 일에 집중을 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볼게요. 행동의 변화와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있는지 이분 쪽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와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행동을 취하실지 카드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연락 운을 좀 볼게요. 제가 볼 때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기는 한데 연락을 이분이 하실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연락을 해오실지 상대방 쪽에서 연락을 해오실지 일단 이분이 지금 되게 많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집에 오면 좀 쓰러져서 자기 바쁘다던가 아니면 두 분 사이에 휴식기 어떤 그 연락을 좀 끊어야 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휴식이다. 이 시간이 꼭 필요했다. 잠깐 떨어져 있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연애를 하기가 좀 힘들다. 라는 마음으로 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분간은 이분이 행동을 하기보다는 좀 이제 선생님을 좀 염탐을 하고 신경을 쓰고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보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자기가 잘 모르겠는 거죠. 자기 잘못인 부분도 있고
없고, 지금 다가가면 선생님이랑 또 비슷한 일로 갈등을 하거나 싸우게 된다던가 자기가 잘해줄 수 없고, 그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혼자서 내버려 두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연락을 한다? 하는 것보다 선생님 쪽에서 어떤 좀 나도 너를 못 잊었고 만약 제외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게 좀 드러나면은 이분이 조금 더 행동을 하기가 수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저렇게 좀 약간 판을 짠다, 이분 되게 좀 그냥 확신이 없는데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이분이 무턱대고 연락을 해서 제외를 하자라고 하실 분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먼저 마음이 있다는 걸 표현을 하고, 선생님이 먼저 연락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카드의 흐름은.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지금 당장 연락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텀을 보면서 서로를 좀 탐색하는 기간, 염탐하는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연락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애매하네요. 이분이 막 적극적으로 엄청 연락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선생님이 또 엄청 적극적으로 하면 이분이 좀 발을 빼낼 그럴 확률도 좀 있어 보여가지고, 이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좀 잘 마무리가 되고 끝나고 이분이 조금 생각을 좀 하고 쉴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그럴 여유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혹시 이분과의 관계 진전이 앞으로 좋게 좀 이루어질 것 같고 두 분이 인연이 끝난 느낌은 좀 들지가 않아서 관계 흐름이 좀 좋아지는 시기를 좀 보면은 음, 이렇게 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시간의 바퀴 카드, 제가 자주 쓰는 카드는 아닌데 시기를 보기 위해서 많이 이 카드를 이용하길래 저도 한번 써봤어요. 근데 이 카드는 이게 한 장밖에, 모든 카드가 한 장밖에 없긴 하지만 이게 내가 반영된 내 세계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제외할 마음이 있고, 그러고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선생님도 어느 정도 이제 정화가 된 상태에서면 이 사람과 좀 더 연락운과 재회운이 좀 가까워질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난 제외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사람이 끌어당겨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의 상태가 반영된 그런 결과가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너무 좀 명확하게 말하는 카드를 제가 좀 뽑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지금 마음이 어떠실지가 좀 궁금한데, 이 사람과의 재회를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더 좀 선생님을 좀 신경 쓰게 할 만한 선생님한테 올 약간의 좀 액땜 같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과 재회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지가 선생님이 좀 마음을 먹을 것 같은데, 그때 재회든 새 사람이든 이게 좀 들어올 거예요. 그 시기가 이제 좀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짜 재회를 원하는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에 따라 다르고, 한 번에 어떤 액땜 같은 좀 안 좋은 소식을 받은 다음에 그게 좀 결정이 날 것 같다라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음. 근데 뭐 정말 작은 액땜 같은 일이 는 다음에 선생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이 좀 준비하는 일, 이 바쁜 일이 있었다면 그게 좀 좋은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사람도 숨통이 트이고 연애운이 트이고 선생님도 그러면서 연애운이 트일 것 같은 느낌이라, 이게 좀 그 사이클이 맞으면 재배가 가능하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약간 휴식기, 나 좀 연애를 좀 쉬어야 하는 시기, 두 분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시기고 미래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계속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제 선생님이 뽑은 카드도 이제 매지션 카드, 마법사 카드를 뽑아 주셨는데, 두 분이 그동안 어떤 서사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뽑아 주신 것 같고, 선생님이 좀 우리 소위 말하는 끌어당김, 내면에 있는 거를 좀 동시성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잘 발견하는 감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제외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좀 하실 것 같다고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감이 좀 맞으실 확률이 있고, 이게 그 시기의 문제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이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복제를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랑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랑타로의 에랑이입니다. 현재 두 사람의 에너지의 흐름 먼저 체크해보고 속마음과 재회 가능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에너지의 흐름. 두 분은 확실하게 헤어진 게 맞을까요? 이게 먼저 좀 궁금했어요. 약간 생각이 아직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계속 만나야 되는 건지 약간 그거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좀 조심스럽고 신중한 성향일 수도 있고 한 명은 좀 더 관계를 지속을 시키고 싶었는데 한 명 쪽에서 아니다,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는 거다라고 거절을 하셨거나 차단을 하셨을 수도 있고 차단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연락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사람도 계시고 그런 관계성이 좀 보여요. 두 분은 친구 같은 연인이었다던가 친구에서 연인이 된 케이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한 명이 관계를 나는 정말로 끝을 내고 싶다라고 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답답해서 다른 한 명이 이제 그 겹친이나 그분의 친구를 통해서라도 연락을 전달을 한다던가 마음을 전달을 한다던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친구 같고 오랫동안 이 사람과 함께 하겠지, 우리가 인생을 함께 살겠지라고 했고 실제로도 오랜 기간 만나셨다던가 이게 뭐 1, 2년 정도 그렇게 오래지 않다고 해도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연애할 때 1년 이상을 넘긴 적이 없는데 이 사람과는 가장 오래 안정적으로 만났고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같이 인생의 동반자로 걸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쯤 그 전처럼 좋은 사이로 사이좋게 같이 오손도손 따뜻함 가을과 겨울을 보내고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와 자책의 좀 감정도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한 명은 이제 아니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내린 결론이야. 라고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한 사람은 아직 이렇게 끝내기는 우리가 그동안 한 정이 있는데 이건 너무 예의가 없지 않느냐. 좀 더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이 헤어짐의 타이밍과 어떤 감정이 맞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은 아직 이별 중입니다고 한 명은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게 좀 진행형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어쩐지 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진짜 딱 헤어진 건 아닌데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신가? 아니면 좀 권태기인가? 이 싸움이 좀 길어지는 건가? 이런 느낌도 좀 들기는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현재 마음 상태가 좀 어떠한지도 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분이 이걸 보면 좀 확실해질 것 같아요. 이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 이별을 받아들인 쪽과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쪽이 좀 확실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분의 현재 마음 상태 상대방 분의 현재 마음 상태 자 봅시다. 잠시만요. 이분이 좀 많이 후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좀 움직임이 있는데 좀 불안해요. 우리가 다시 만나면 내가 못 잊은 건 맞는데 이 사람이랑 다시 재회를 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다시 만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게 좀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래서 내가 확신이 없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생각이 진짜 많고 후회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약간 갈피를 못 잡고 는 느낌?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가야만 한다? 이런 느낌이라 이게 선생님한테 가는 걸까? 아니면 이제 우리 사이를 정리를 하는 걸까? 이것도 좀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되게 후폭풍이 왔고 후폭풍이 왔다?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좋은 감정이 있고 정말 첫사랑처럼 되게 풋풋하고 내 모든 걸 좀 내어줬고 그렇게 하기 아깝지 않은 관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떠나야 되는 상황이거나 떠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왜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 걸까? 이게 좀 궁금해지고 더 깊은 속마음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생님을 떠올리면 드는 감정 네, 이 어떤 감정인지를 한번 볼게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감정을 좀 정리하고 추스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선생님을 보면 떠올리는 감정, 속마음. 선생님을 아직도 엄청 신경 쓰고 내 인생에 되게 많은 영향을 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을 가끔 막 신격화해서 막 진짜 뭐랄까 되게 여신처럼 보기도 하고 신비로운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날 되게 잘 챙겨주고 엄마 같다는 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제 이분이 그런 따뜻한 감정을 이분도 선생님을 많이 좋아했지만 선생님도 이분을 진짜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두 분이 너무 좋은데 안 맞는 부분이 좀 확실하게 있어. 싸울 땐 되게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좀 겉으로 괜찮은 척을 하지만 사실은 되게 좀 이렇게 슬퍼하고 내가 이거를 감당해야만 해. 이렇게 좀, 감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이걸 좀 티를 안 내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 근데 이게 알아서 좀 상황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한테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선생님한테 자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를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 거야. 속마음은 진짜 막 이렇게 시커먼데 겉으로는 막 되게 사람들이랑 잘 지낸 척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상하게 선생님이 이 사람을 그동안도 많이 받아주고 선생님이 많이 더 참아주고 이해해줬던 그런 배려를 많이 해줬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좀 삐딱선을 탄다? 잘해주는 게 좀 당연해졌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해줘도 그거를 화내거나 그러지 않고 받아줄 거를 아는 느낌? 사랑을 시험한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좀 드물게는, 정말 드물게, 다른 사람이랑 선생님을 비교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 네,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이게 자기 자신이랑 선생님을 비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했잖아. 내가 더 잘났잖아.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너 그때 이렇게 했었잖아. 이러면서 이것도 네가 받아줘야지.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자체는 되게 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사람 자체로 되게 좋아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 근데 안 맞는 부분이 있거나 생길 때는 자기가 이제 더 일부러 막 선생님을 좀 열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던가 잠수를 탄다던가 막 자기가 더 잘났다고 막 뭐 날카롭게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은 선생님만한 사람이 없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후폭풍은 확실히 왔는데 연락을 지금 하고 있진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래서 선생님한테 이 사람이 못한 말, 정말 더 깊은 속마음, 진심 그런 속마음을 좀 더 볼게요. 이분이 지금 진짜 깊은 속마음, 자기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무의식인 거죠. 이게 어떤 존재인지. 음, 정말 두 분은 순수하게 많이 행복했고 좋았고 그랬던 관계 흐름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과거의 힘든 일이나 뭐 관계적으로든 아니면 개인적인 뭐 가정사 아니면 뭐 업무상 힘든 일이 됐든 뭐가 됐던 간에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을 믿으면서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를 좀 많이 회복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아 정체성도 좀 찾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좀 이분이 좀 소심하고 뭐 두렵고 상처받은 그런 자아를 좀 많이 보듬어주고 좀 치유해줬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사람에 대한 신뢰, 뭐 이성에 대한 신뢰 이거를 좀 많이 회복한 느낌이 들고 자기가 나는 이런 점이 좀 못났어, 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연애가 잘 되지 않을 거야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선생님이 이제 많이 사랑으로 치유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좀 벗어난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분이 선생님을 잊기가 쉽지가 않죠. 선생님의 존재는 연인이나 어떤 그냥 친구 그 이상의 존재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밝아지고 내가 좀 순수하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려준 사람이고 넌 내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너랑 만난 게 나한테 너무 행운이었어.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근데 이분이 약간 지금 그게 흐려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선생님한테
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너 나한테 되게 고마운 존재야. 너 덕분에 이런 사랑의 감정을 알게 됐어. 이런 경험도 해보고 이게 실제로 뭐 이분이 잘 몰랐던 세상에 대한 경험들을 선생님이 선사해 준다던가 뭐 선물을 많이 준다던가 많이 챙겨준다던가 해서 나한테 이렇게 해줬던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진짜 무의식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좀 짐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고 뭔가 남이랑 자기를 비교하던가 선생님과 자기를 비교하던가 아까부터 계속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뭘까? 이 사람이 뭔가 사실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선생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어떤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행동할지도 좀 같이 볼게요. 좀 답답하네. 순수하게 좋아했고 나한테 사랑을 알려줬던 사람이고 나를 좀 아이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인데 왜 이게 안 될까?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선생님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실지를 좀 볼게요. 앞으로 그 사람이 보일 행동과 어, 연락운이 있는지 앞으로 그 사람이 보일 행동 와, 선생님이 뽑으신 카드가 썬 카드인데 지금 이 사람이 앞으로 보일 행동에 좀 썬 카드가 떴거든요. 이분 자체가 좀 순수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선생님이 순수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제가 아까 그런 말도 해서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생각이 없거나 되게 좀 엄청 밝기만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두 분은 좀 딱 이 카드를 제가 볼 때부터 뭔가 3개월 이내 이게 좀 확실해지겠구나, 연락 가능성. 그게 좀 들었어요. 와, 약간, 삼자의 문제가 좀 껴있을 수도 있겠다. 두 분은 3개월 이내, 빠르면은 1개월 이내에 관계가 좀 확실히 정립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조금 안정적인 그 상태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게 보면 선생님이랑 재회를 하면 진짜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만나는 그런 흐름이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두 분 사이에 누가 껴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친구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뭐 친구를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랑 노는 걸 너무 좋아해, 이런 것 때문에 두 분이 다퉜다면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사친의 문제라던가 친구든 여사친이든 이분이 다른 이성이 있거나 뭐 그런 삼각관계였든 간에 그것 때문에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음. 아유, 여 카드를 왜 이렇게 봐. 나오긴 하네. 잠시만요. 연락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봐. 여자가 두 명이 낀다니까? 정말 죄송한데, 약간 이분이 좀 더 안정적인 사람? 이제 미래를 함께 할 사람? 민 이게 좀 경제적인 거나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 되게 크게 작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두 명을 좀 비교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선생님이랑 비교를 하든지 다른 여성과 선생님을 비교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 수는 있어. 올 수는 있는데 두 분 사이에 누가 껴있고 이분은 좀 더 조건이 좋은 분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정말 좀 최악의 경우에 그 조건이 좋은 여성분과 잘 안 됐어. 그럼 이럴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선을 봐. 뭐 소개팅을 받아. 아니면 결정가에 가입을 했어. 해가지고 좀 결혼을 위해서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 꽁대 신탁? 이런 마음으로.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제가 조건 좋은 사람인데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한테 연락을 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왠지 이분이 현실적인 이유로 어떤 다른 핑계를 댔던 직구를 던졌던 좀 다른 핑계를 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결혼을 하기에는 이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긴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겠어. 이런 마음이 있이 헤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랑 잘 안 되면 연락이 올 수도 있다. 이 첫 번째 가능성과 아니면 이 사람이 헤어져 보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뭐 어떻게 했어요? 했는데 나는 선생님만한 사람을 못 만났고 너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다시 해보자.
그러면서 그 목표가 이제 결혼을 전제로 혹은 좀 더 깊은 관계, 그 전이랑 보다 더 안정적인 관계를 목표로 오시는 거죠. 근데 이분 되게 고민이 지금 많거든요. 선생님만을 위한 조언을 좀 볼게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선생님이 지금 마음이 좀 어떠실까요? 저는 지금 평화로운데요. 라고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선생님도 고민이 많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나? 어,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헤어졌다면 내가 부족해서 헤어진 게 아닐까? 약간 그런 마음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 평화로운 방법을 찾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서 선생님이 이 사람이 왔을 때 이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건지, 지금 피스풀리 두 개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이 편한 게 전 제일 중요한 관계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제외를 하는 게 나를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결정인가? 아니면 이 사람과의 제외를 하지 않는 게 혼자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나한테 더 도움이 되고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길일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서 이게 뭘까? 두 분 사이에는 어떤 장애가 있어요. 사람에 관련된 장애고, 이게 뭐 진짜 결혼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됐거나 뭐 이런 거라면, 그분 쪽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나 여사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이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한 길인지, 네, 선생님한테 이게 최선인가? 이 최선이라는 거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길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리딩은 여기까지고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으로 복제를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리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랑타로였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두 사람의 에너지의 흐름 볼게요. 두 사람은 뭔가 좀 상황이 명확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두 분은 확실히 헤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한 분이 좀 회피를 했거나 잠수를 탔던가 아니면 차단을 했을 것 같은 상황도 좀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한 명이 조금 더 속에 있는 말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이었을 것 같고 한 명은 좀 밝고 긍정적이고 좀 상황을 좋게 좋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시고 좀 행동파적인 면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 같고 좀 유치하다라고 다른 한 명이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향형과 외향형, 그러니까 파워 인싸와 파워 집돌이 집순이 내향형의 만남. 그래서 간택을 당하지 않았을까? 외향형이 내향형 친구를 간택을 해서 이제 두 분이 정말 서로 다른 두 분의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런데 이 다른 게 매력이라서 외향형이 내향형을 간택을 해서 만났어. 아니면 내향형이 참 저런 외향형의 밝고 순수하고 긍정적이고 때묻지 않은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만났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 다름을 좀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다름의 차이를 좀 서로 이해를 해주지 못한다던가 인정을 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이게 너무 다르구나를 좀 깨닫고 멀어진 그런 사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지금 끝난 상태로 보여지긴 해요. 약간 잠시 멈춘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분들은 좀 확실히 끝이 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에너지의 흐름이 좀 느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 상황인지를 일단 좀 볼게요. 현재 그분의 마음 상태, 감정을 좀 정리 중인 건지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분의 현재 상태, 이제 현재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선생님에 대한 어떤 행동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이분이 느끼기에 지금 상황이 좀 급반전됐다?
아니면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외향형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더 속마음을 말씀하지 않고 신중하고 좀 어른스러운 그런 분이었을 확률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 이분이 좀 행동파적이고 좀 성격이 급작스럽다던가 뭐 그냥 상황적으로 이분이 좀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두 분이 헤어지게 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분이 너무 좀 불안해요. 이렇게 되면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내가 좀 취업 준비라든지 이렇게 뭔가 과제나 뭐 인턴 생활이나 이런 걸 좀 시작을 하면서 이분의 감정 상태가 많이 불안한 상태일 것 같거든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래서 연애에 좀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이분에게 있어서 이 두 분의 연애가 이별을 맞이하게 된 게 너무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나는 이게 정말 끝일지 몰랐다. 이렇게 끝난다고? 약간 이거에 좀 충격을 받고 지금 많이 마음 상태가 불안정하다. 불안하다,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좀 예민해져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선생님에 대한 감정, 선생님을 떠올릴 때 드는 감정이 좀 어떤지, 지금 좀 상황이 이별을 딱 받아들였다라는 느낌보다는, 아니, 이게 헤어진 게 맞아? 이렇게 끝난다고? 라고 하던가, 내가 다시 연락을 해봐야 되나? 붙잡아 볼까? 이런 흐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선생님에 대한 속마음을 조금 더 볼게요. 선생님에 대한 이분의 현재 속마음. 아, 이분은 선생님을 좋아하거든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다퉜던 건 맞아.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잘 맞춰갈 수 있었잖아. 해결할 수 있었잖아. 내가 좀 한 번 더 시도를 해봐야 될까? 이분한테 내가 기다릴게. 라고 좀 선생님한테 실제로 말을 한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 이분이 조금 더 가능성을 좀 보는 우리 관계를 더 지속시키고 싶고 내가 더 노력할게 내가 좀 더 양보할게 희생할게 이런 마음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분과 이별을 한데 선생님 나름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제가 선생님의 마음을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이분한테는 그게 너무 갑작스럽고 이분 선생님을 여전히 되게 많이 좋아해요. 되게 많이 좋아하고 그때의 그 감정이 그대로 있는 상태고 우리 되게 좋았잖아. 우리 되게 잘 맞았잖아. 난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랑 너무 잘 맞는데 뭐 사소한 다툼은 다 연인들끼리 이 정도는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다툼을 싫어하고 좀 좋게 좋게 좀 해결하거나 알아서 좀 서로 좀 거리를 두고 화가 풀린 다음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던가 이런 성향이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이게 왜 화가 나는데 이게 왜 속상한데 그게 왜 서운했어? 이걸 좀 부딪히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부딪혀서 같이 해결을 해보자. 뭐 싸우더라도 싸울 때 화끈하게 싸우고 화끈하게 화해하자. 이런 그러니까 애들 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관계가 다 그렇지 뭐. 난 그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우리가 잘 맞는 줄 알았는데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헤어진다고? 이래서 선생님보다 이분 쪽이 확실히 더 그 외향적인 성격, 적극적인 성격이신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이분은 선생님에 대한 한 번 더 연락을 하고 싶고 마음을 전하고 싶고 다시 재회를 하고 싶고 그걸 기다릴 수도 있어. 네 상황이 네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좀 참아볼게. 이런 마음도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보고 계시는 쪽이 이별을 좀 선언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구성이에요. 그런 구성이라서 좀 더 깊은 속마음을 볼게요. 이 사람이 선생님을 미련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이 사람이 진짜 속마음. 아, 잠시만요. 이분은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싶어요. 정립하고 싶어요. 정립하고 싶고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사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존에 그 싸우고 두 분이 안 맞았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내가 고쳐볼게. 우리 다시 관계를 아예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변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카드의 구성을 보는데 이분이 좀 그때그때 좀 순간의 진심이라든지 말만 한다든지 아니면 한 뭐 2,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돌아가 이랬을
할 확률도 좀 있어 보여. 선생님이 뭔가 이분의 어떤 점에 난 이런 게 너무 힘들다 이런 거를 좀 계속하면 우리 관계가 지속이 안 될 것 같아라고 분명히 요구하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알았어 알았어 내가 고쳐볼게라고 한 다음에 다시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좀 몇 번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 사람의 고쳐질 수 없는 부분이구나.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구나. 이분의 단점을 안고 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이나 이분의 좀 습관이나 좀 행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분이 안 고쳐보려고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선생님 생각해서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헤어졌을 것 같은데, 이분은 내가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변해볼게 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줘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약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느낌이기도 하고, 이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가 다시 만나겠지라는 생각도 있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이번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번 변화해볼게 이런 의지는 되게 엿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지속력이 있을까가 좀 의문이기는 해요. 이분이 좀 현재를 산다 이거 되게 좋은 의미긴 하지만 미래를 보거나 이게 좀 장기화적이지 않고 좀 확 바뀔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의지는 충만해. 그러니까 작심삼일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좀 믿음이 깨졌다든지 신뢰가 깨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분명히 기회를 많이 안 주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분이 그렇게까지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헤어진지 몰랐지. 그게 그 정도로 큰 문제인지 몰랐어. 내가 진짜 이젠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라서 이분은 선생님에 대한 미련이 되게 큰데? 미련? 그냥 진짜 아직 헤어진 느낌이 안 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이분이 행동을 하실까요? 어떤 행동을 좀 보여주실지. 제가 볼 때는 자꾸 카드를 보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카드 먼저 보시죠. 이분이 앞으로 보여드릴 행동. 앞으로 보일 행동. 잠시만요. 좀만 더 볼게요. 둘은 지금 확실히 멀어진 사이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행동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 마음이 큰 거에 비해서 엄청난 행동은 아닐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막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야. 근데 이분이 말을 진짜 잘할 것 같아. 이제 교환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어떤 멘토나 내 정신적인 지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막 빠져들어. 진짜 이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이분이 말을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혹할 만한 어떤 현실적인 대가를 들고 올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분의 문제에 있어서 뭐 이게 좀 현실적으로 힘든 거, 뭐 연락 문제라든지, 뭐 금전적인 문제, 데이트 비용이라든지, 뭐 이분이 너무 바빠서 연락을 잘 못해, 뭐 자주 못 만나 이런 거였으면 내가 그거 고쳐볼게. 연락 이제 언제 하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언제 만나고 이런 식으로 좀 딜을 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한 번 더 믿어야 되나? 라고 할 만큼 혹할 얘기고,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한번 제안을 할 것 같아요. 정말 좀 현실적인 제안? 선생님 이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걸 서운해하는지 이분은 너무 잘 알아요. 이분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던가 이해가 좀 부족하다던가 뭐 감수성이 없는 분은 아니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한 번 더 믿어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할 만한 어떤 제안, 현실적인 좀 방안들을 가지고 오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좀 안 받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신 선생님이 저는 한 번 더 속기 싫어요. 그 사람 이때도 그렇게 했는데 뭐 이번에 똑같겠지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분이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진짜 내가 이제는 그만둘게 이렇게 선생님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좀 망설이는 그럴 만한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이 재회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의 연락이 언제쯤 올지, 선생님네는 이 상대방 쪽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이 오는지를 조금 더 볼게요. 음, 상대방 분께서 연락을 먼저 하실지. 이분은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와, 근데 이게 진짜 이분이 감정 기복이 있거나 좀 작심삼일적인 그런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와, 좀 왔다 갔다 한다. 연락이 막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자기가 선생님을 염탐하고 있다는 걸 티를 낼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내 스토리를 보거나 막 부계정으로 보거나 이거는 이럴 수도 있어.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막 이렇게 해.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신경이 쓰여. 그래서 막 선생님도 이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왜 맨날 맨날 보더니 오늘은 안 보지? 이걸 내가 어느 순간 체크를 하고 있어. 같이 불안해지고, 같이 예민해지고, 같이 염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건데 이 사람이 딱 대놓고 이 제안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 보여요. 자기도 좀, 뭐랄까? 자기의 그 체면? 가오가 안 사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그 중간에 뭔가 장애가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꾹 참고 만약에 기다린다? 그럼 이분이 결국에는 연락의 형태로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취할 것 같거든요. 이 시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연락을 하시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약간 선생님 거를 계속 이제 염탐을 하면서 선생님이 먼저 연락하게끔 유도하는 느낌도 들어요. 이분과의 연락, 이분이 행동하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제가 잠시만요. 이 카드 잘 안 써가지고 이게 밸런스네. 웬스데이. 수요일이니까 빠르면 뭐 수요일이고 늦으면 4일 뒤일 것 같은 4와 관련된 그런 날짜. 뭐 4일일 수도 있고 4일 뒤? 늦으면 4주 후? 한 달 이내로 저는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수요일 아니면 토요일 아니면 일주일 전후 이럴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빠르면 뭐 일주일 정도의 시간, 일주일 안에 아니면은 이제 늦어도 4주, 한 달이죠, 한 달. 정말 늦으면 7주니까 그 2달 안에는 연락이 오거나 어떤 이분의 행동을 취하실 그런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선생님을 위한 조언도 좀 볼게요. 이게 참,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두 분은 약간 신뢰성이 한번 떨어진 이분의 좀 못된 습관이나 고치지 못한 단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분한테 연락이 온다고 해서 선생님이 막 속 시원하게 엄청 기다렸어요 이런 느낌이 아닐 것 같아. 또 반복을 하라고 믿어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렇다면 선생님만을 위한 조언도 한번 볼게요. 선생님만을 위한 이 관계에 대한 조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변화의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확실히 선생님과 이분 그 두 분의 관계는 한번 끊어졌어야 되는 관계가 맞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연이 연결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의 마음도 좀 변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의 마음이 좀 정리가 됐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좀 정리가 저는 안 됐다라고 하시면 이제는 좀 정리가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든 선생님의 마음도 운도 좀 변화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믿는다면이라는 그런 카드가 나와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로 선생님의 지금 마음이 변화하는 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연락이 올 거는 같은데 이분과 재회를 했을 때 이 사람과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그전과 다르게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를 좀 그러니까 믿고 도전을 해보셔도 한 번 더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 난 이제 변했고 다른 사람 만날래 내 마음이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우리 관계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그게 또 이루어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결정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리딩은 여기까지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으로 복제를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다음에 제가 더 좋은 리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랑타로였습니다. 4번 카드 리딩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 속마음, 상대방 속마음 리딩을 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현재 에너지의 흐름, 관계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연락을 좀 주고받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좀 정리가 안 됐다?
두 분 사이에서 뭔가 좀 해결돼야 될 문제들 아니면은 뭐 그 사람 집에 내가 준 물건, 내가 빌려준 물건 아니면 내가 뭐 돌려받아야 될 일, 뭐 서류 이런 것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연결이 아예 끝난 느낌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떻게든 좀 연이 이어져 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한쪽 사람은 아직도 연락을 하거나 기다리는 흐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되게 서로 이제 마음이 정말 끊기고 연락을 저희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예쁘게 좀 간직하고 서로의 그 미래를 좀 응원해주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고 잘 됐으면 좋겠어. 난 그 사람이 뭐 이제 좀 더 이제 과한 경우, 과하다고 해도 되나?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앞으로 하는 일 잘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이뤘으면 좋겠어. 라고 좀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는 그런 좀 사랑하니까 헤어졌다? 아니면 우리는 그러니까 되게 막 우리 할리우드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막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뭐 가정생활을 했는데 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도 이제 뭐 아이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의 뭐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계속 주고받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이나 이렇게 서류로 좀 묶여 있다든지 그래서 어떻게든 뭐 이게 좀 빚이나 이런 금전적인 현실적인 게 좀 묶여 있어. 그래가지고 뭐 내가 다달이 뭐 정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뭐 양육비를 줘야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우리 둘이 같이 채무 관계가 얽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내가 빚을 갚아야 된다던가 그렇게 좀 뭔가 좀 계속 나눠주고 뭔가 같이 뭘 하고 이런 느낌이라 같은 회사 안에서 뭐 만난 사람 그래서 계속 뭐 업무적인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하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아직도 우린 같은 프로젝트 중이고 아니면 같은 모임에서 만나서 우리가 좀 12월 달 연말에 또 만날 일이 있어요. 이런 분들 또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헤어진 걸까? 되게 좋은 친구로 남았던가 아니면 이게 속마음을 보는 죄송해요. 저희 지금 재회운 보는데 제가 지금 속마음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재회운을 보는 거라서 이제 좀 헤어진 분들이 봐야 되는데 뭘까? 음.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 좀 진짜 끝 사연하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예쁘게 간직돼 있고 마음이 아직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이게 양방인지 쌍방인지 우리 좀 궁금하잖아요. 이제 선생님이 재회원을 뭐 보시는 거 그냥 재미로 정말 우리 이제 끝났는지 뭐 더 이상 그렇게 할 뭐 연이 안 남아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현재 마음 상태를 먼저 좀 볼게요. 이 사람의 현재 어떤 상황인지, 혹은 마음 상태가 좀 어떤지, 요즘 좀 어떻게 지내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초점을 이렇게 못 잡지? 네, 죄송합니다. 마음 상태, 이분의 현재 상태 볼게요. 상대방의 현재 상황. 그렇죠. 와, 이분이 좀 뭔가 계획 중이거나 구상 중이거나 뭔가 좀 더 일을 더 확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해외로 가야 된다던가 사업을 진출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기존에는 직장인인데 내 사업을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뭐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고 있었으면 그 분야를 좀 확장한다던가 영토를 좀 확장하거나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1호점이 있는데 2호점을 내야 된다던가 이런 좀 상황이 보여져요. 그걸로 인해서 조금 약간 앞날이 불안정하지만 긍정적으로 좀 잘 되겠지라면서 그런 걸 좀 실현하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분이 되게 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 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분이 선생님과의 관계에서의 이게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선생님과 관계에 있어서 좀 큰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두 분이 좀 약간 주고받을 게 있거나 남아있는 게 있거나 약간 좀 좋게 헤어졌거나 좀 감정이 남아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이 선생님에 대해서 좀 확 연락을 확 끄는 느낌이 아닐 것 같고 뭔가 좀 계속 현실적인 도움이나 지원을 준다던가 이게 뭐 금전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이분이 같은 회사 상사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일을 좀 조언을 해줘야 된다던가 봐줘야 된다던가 뭔가 승인을 내줘야 된다던가 뭐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좀 불안정하고 약간 삼각관계적인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만약에 삼각관계, 그러니까 이분한테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알아서 헤어지게 된 케이스라면 선생님에 대한 미련을 그래도 이분이 놓지 못하는 거지. 음,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선생님한테 현실적인 도움이나 뭔가 연락을 하면서 선생님의 좀 반응을 엿보고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이게 좀 단둘의 관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껴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도 마음이나 어떤 몸이 편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생님을 놓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선생님 되게 욕심이 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삼각관계예요, 진짜. 뭐 이분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뭐 정리를 하고 딴 사람한테 간 상황이라고 해도 선생님도 미련이 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매하게 행동을 취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사람이 선생님에게 어떤 감정 상태를 느끼는지 선생님을 생각하면 이분이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좀 볼게요. 정말. 이분의 감정 상태, 선생님에 대한 이분의 감정 상태. 잠시만요. 이분이 되게 확신이 좀 있으시네. 이거 되는 주야 이런다던가 이 사업이 괜찮을 것 같다니까 이런 좀 자신만만함이 좀 엿보여요. 실제로 이분이 잘 일이 되고 계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투자나 금전, 뭐 사업, 돈 버는 일, 뭐 투자 이런 식으로 그 수익화하는 일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물질적인 거, 재정적인 거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으시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거나 아니면 연락이 잘 안 돼서 좀 속상한 마음, 이야기가 잘 안 된다, 대화가 잘 안 통한다, 아니면 내가 지금 너한테 이 속마음을 확 말할 수는 없고 그런 상태인데 이분 되게 좀 뭐랄까 계산적인 면이 없지 않아요. 되게 좀 입속을 차리고 자기한테 손해보는 거 절대 안 할 것 같고 선생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두 분은 진짜 금전적인 거나 뭐 이런 게 좀 얽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계산하고 여기서도 계산하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선생님에 대한 집착, 소유욕일 수도 있지만 이분이 좀 이런 것 때문에 두 분이 이게 금전적인 거나 어떤 그 일적으로 얽혀 있는 게 있으면 선생님을 나쁘게 말해서 좀 이용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선생님이 그러니까 막 엄청 뭐 어떤 경제적인 거나 뭐 금전적인 걸 착취한다던가 그걸로만 선생님을 보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에 대한 뭐 마음도 있고 선생님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자기 일이나 자기 생활에 선생님이 필요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사랑해서 필요해만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내 생활에서, 내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자기의 평판이나 어떤 자기가 하는 일에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해. 선생님이 지원이 필요해. 그래서 난 너를 안고 가야 돼. 약간 이런 냉철한 면, 그러니까 어두운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선생님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한테 이런 부분은 좀 말을 안 한다던가 좀 다른 쪽으로 난 널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좀 어, 로맨틱하게 낭만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정말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 있게 설득을 하려고 하고 좀 나쁜 말로 좀 가르치려 들려고 하고 이런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좀 안 된다든지 선생님이 이거를 좀 간파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속셈이 있구나. 이걸 좀 간파해서 안 먹히네? 약간 이런 느낌도 사실 들거든요. 좀 더 깊은 속마음 한번 볼게요. 이게 뭘까? 두 분은 왜 이렇게 좀 생활이 묶여 있는, 얽혀 있는 느낌이 들지? 이게 진짜 뭔지 아직 만약에 뭐 동거를 하셨다던가 이렇게 생활을 정말 같이 했던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뭐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집 보증금이 이분한테 묶여 있다던가 그래서 그거를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제가 진짜 이 사람한테 뭐 선물을 했는데 작게는 그 카드값이 남아 있어요. 약간 그럴 할부예요.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깊은 속마음을 볼게요. 이분이 선생님을 생각할 때 좀 더 깊은 속마음 어떨지. 잠시만요. 이분이 약간 계산적이고 좀 이익을 잘 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살고 항상 이제 어떤 사업에 관련된 생각이나 뭐 이분이 뭐 다른 일을 하신다면 죄송해요. 제가 계속 좀 사업이나 뭔가 이분이 되게 야망이 크고
하나의 그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일적으로 되게 일이 바쁘다던가, 특히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 일, 약간 좀 자기가 약간 좀 지휘를 해야 되고 약간 위에 있는 위치, 그러니까 사람 관리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샘이라든지 좀 복잡한 일을 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기획이라든지 어떤 뭐 금융 관련된 일이라든지 그런 걸 하셔서 되게 좀 피곤해요. 항상 피곤하고 생각이 좀 많아서 그 일이 끝나고 집에 와도 야근도 실제로 많을 것 같고 일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집에 와도 쉬지 못하고 좀 항상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 이런 번아웃 같은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되게 좀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드는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생각이 많고 좀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를 선생님이 되게 잘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안정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랑 있으면 막 잠이 솔솔 와. 막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활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꼭 금전적인 문제가 뭐 저희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내가 너랑 있을 때 좀 고요해지고 완전해져.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약간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항상 잘 해왔잖아. 자기는 되게 뭐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나는 선생님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 선생님 되게 진심이었을 것 같고, 이 사람도 진심이지. 뭐, 이 사람의 마음이 가짜였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선생님과 만나면 선생님한테 얻은 거, 선생님한테 받은 게 더 많을 것 같다? 뭐, 정신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분의 앞으로의 행동, 변화, 연락의 가능성, 좀 볼게요.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오늘의 메인 질문인 재회가 가능한지, 연락이 가능한지. 이분 연락 온? 이분이 연하셨을까? 연락 온. 두 분은 확실히 연락이 오고, 지금 제가 연락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연락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다시 연락이 올 거고, 두 분은 진짜 사회적으로 좀 얽혀 있고, 가족 관계라든지 서로의 가족이 친하다든지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같은 무리 내에 있는 친구들 뭐 그런 사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분 다 어떤 그런 사회 활동에서 만나서 뭐 헤어졌지만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연락운은 있어요. 연락운은 있고, 재회에 대해서는 이게 좀 뭐 아니면 도일 것 같아서, 이분이 너무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한 번 더 좀 엄청난 진지한 연락이라기보다는 뭐 이번 모임에 나올 거야? 뭐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좀 가벼운, 재회를 염두에 두지 않은 듯한 그런 좀 가벼운 안부나 뭐 정말 필요해서 하는 연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연락은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좀 진짜 가볍게 진지하지 않게 좀 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이분 아까도 이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솔직히 속마음은 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어떤 감정이 간직하고 있는 그 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 킹컵은 변덕성이 좀 있기도 하거든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던가, 뭐 약간 좀 신경질적이거나 예민하거나, 그게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왜냐면 같이 나온 카드의 구성이 어떤 쓰리소드와 이제 에이트컵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은 다시 좀 성급하게 좀 생각보다 확 이렇게 진전이 돼도 뭐 같이 여행을 간다던가 같이 데이트를 한다던가 한번 얼굴을 보고 뭐 연락이 좀 더 이어지고 좀 다시 좀 사이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좀 풀렸다가 다시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약간 확 들이댔다가 다시 뭐 하자는 거지? 이게 막 관계 정립은 안 하고 그 선생님이 상처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만 이제 얘기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좀 이분이 안정을 받고 힐링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자기가 힘든 것만 막 토로하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연락했다 연락 안 했다가 다시 만나자고 하진 않아. 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만났다가 뭐 또 혼자 막 연락 뜸했다가 이거를 막 반복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연락 오는 자체는 진짜 있고 두 분은 얼굴을 볼 일이 있을 거예요. 연이 끊어진 느낌은 아닌데 이분이 좀 선생님을 헷갈리게 행동한다? 행동을 하긴 하는데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느낌이라서 그러면 선생님은 뭐 연락이 올 것 같아서 연락원을 뭐 볼까요? 그래도 연락이 지금으로부터 언제쯤 오는지 그거와 선생님을 위한 조언, 이 관계를 위한 조언 한번 볼게요. 연락운이 좋은 시기와 제가 볼 때는 12주? 12주는 좀 아닌 것 같고 12일이나 12와 관련된 숫자 아니면 12월 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달 뒤죠. 빠르면 12일 뒤, 늦어도 12월 달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정말 정말 늦으면 12주니까 언제요? 3개월인데 그때까지 안 갈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선생님을 위한 관계 조언. 뭘까? 혹시라도 이건 진짜 혹시라도 두 분이 만약에 한번 맺어졌던 그러니까 결혼을 했던 사이고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있다던가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를 아빠 혹은 엄마가 없는 그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분이랑 관계를 재결합을 해야겠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약간 이혼 소송 중이시거나 약간 그렇게 아직 끝난 느낌이 아니라 소송 중이시거나 그것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는 계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1년 동안 잘 한번 생각을 그러니까 내년까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제가 12주가 너무 늦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12월이 아닌 내년에 12월 그러니까 12개월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같이 봤을 땐 좀 그렇게 들고 만약에 선생님이 느끼기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는 결혼이나 아이 이슈가 없다 하시는 분은 이분의 되게 연약한 모습을 봤을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상처받은 내면 아이 사회적으로는 되게 좀 유능하고 능력 있고 매력 있고 강인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지만 나만 아는 이분의 어떤 연약한 모습 그게 너무 눈에 밟히고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관계를 놓기가 힘들다. 이 사람이 연락이 와도 자꾸 받아주게 된다. 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 케이스가 있다고 해도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누구나 내면에 상처받은 이런 자아가 있죠. 선생님한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거를 되게 보듬어 주고 싶어 하고 상대방의 그런 자아를 내가 돌보고 싶어 하고 이분의 어떤 좀 사소한 문제는 물론이고 약간 좀 중대한 문제들까지도 안고 가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분도 선생님의 그런 상처받은 모습과 그분으로부터 상처받은 그런 모습을 어떻게 대했는지 선생님이 힘들고 나약할 때 그분도 나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내가 상처받을까 봐 버림받을까 봐 이 사람이 가끔 주는 그런 나에게 어떤 애정 표현이나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생겨주는 그런 말들 이런 게 너무 다정하고 그게 너무 따뜻해서 대부분의 시간은 되게 외롭고 내가 혼자인 것 같은 버려진 듯한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조금이 너무 중독적이고 마약 같아서 이 관계를 놓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선생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1년 안에 다른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나를 조금 더 품어주고 안아주고 나 많은 시간을 보내주고 외롭게 하지 않고 이런 내 모습도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분명히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런 모습의 시간 누구나 물론 이런 시기를 겪죠. 이런 시기가 오는데 이런 면이 있고 근데 이런 시간이 이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되게 좀 행복하고 밝고 즐겁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그래 뭐 그냥 무난하고 평범하고 그런 일상의 시간보다
이렇게 좀 버려지고 쓸쓸하고 외롭고 나를 좀 혼자 두는 그런 시간이 더 길고 이 사람이랑 있을 때 내가 더 불행하다면 이 관계 다시 생각해 보세요. 1년 안에 좋은 사람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고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다. 나는 좀 특히나 4번을 뽑은 분들한테는 좀 더 디테일한 개인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음, 연락을 에랑타로 이렇게 네이버에 쳐서 연락을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음, 그냥 잘 들었다. 내 얘기 같네요. 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복제를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1년 안에 상황이 분명히 좋아질 테니까 힘내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리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랑타로였습니다. 네, 재회운을 본다고 했는데 오늘도 상황 설명과 속마음 그리고 조언 위주로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가 여기는 재회가 아니라 인연이 끊기지 않은 것 같은데 재회가 아니라 그냥 잠깐 좀 크게 싸우거나 연락을 중단한 그런 상황이신가 싶으신 분들도 있었고 이분들은 좀 재회가 어렵겠다.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디는 이 카드를 쓰고 어디는 이 카드를 쓰고 이게 같은 리딩인데도 조금 질문의 구성이나 카드를 쓰는 게 좀 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번호를 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1번에는 시기를 봐줬는데 2번은 왜 안 봐주지? 아니면 아까는 조언을 줬는데 왜 이 번호는 조언을 안 주지?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좀 심하지는 않은데 이게 조금씩 그런 게 있네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아예 그 원카드, 카드별로, 그러니까 번호별로 원카드 리딩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걸 제가 카드를 막 많이 쓸 때는 7, 8가지 이렇게도 쓰다 보니까 이거를 저는 깔끔하게 쓰는 게 좀 똑같이 균일하게 쓰고 같은 질문을 하는 게 아직도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다른 선생님들 진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홍대를 갔다 와서 되게 예쁜 스카프를 샀어요. 이제 홍대 타로 카드, 타로 행사 다녀와서 되게 멋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멋진 스카프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얘는 저와 인연이 된 미르기입니다. 미르기 뱀 친구고 이거 오늘 놓고 할까 하다가 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해서 못 놨는데 나올게요. 그래가지고 스카프를 좀 놓고 할까? 근데 그 스카프가 되게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데리고 온 지 한 하루밖에 안 됐고 어제도 계속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되게 기분이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좋은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 이 계정은 브이로그 타로로그를 찍는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블로그나 제 스레드 보시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답니다. 거기서 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회운 찍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이것까지 보고 계시다면 정말로 에랑타로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지인분들 아니면 에랑타로 진짜 좋아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일 것 같은데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아마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을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리딩 마무리하고 내일 편집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랑타로였습니다. 안녕!